1,500을 벌었는데 그게 150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술이야. 바보처럼 투자했구나. 지난주에 좀 많이 팔았어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좀 주식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위험해. 부장님, 제가 이제 좀 퍼스널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부장님이 여러분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잘한 게 아니셨다. 제대하고 나서 처음 주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몇 년도쯤이에요? 2000년이죠. 아버지께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어요. 저보고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게 도대체 뭐지? 주식이 뭔지도 몰랐죠 그때는. 그때는 큰 돈이었죠. 500만 원을 딱 받았어요. 주식 투자 하시는 좀 모임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받았어요. 이 기업을 좀 사봐라. 사더라 하는 것을. 그래서 일단 샀어요.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 잘. 그래서 그게 나중에 1,500만 원까지 가고 문제는 이제 몰랐잖아요. 저는 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 친구가 되게 좀 고급 정보를 그때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위험해요. 맞아요. 그래서 종목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한 몇 배, 아니 지금은 없어진 기억이 나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500이 5천만 원 갈 수 있겠다. 그렇지. 왜냐면 세배 그게- 뛴 걸 네. 봤으니까. 이거 맞네. 되겠다. 그래서 네. 이제 투자를 했죠. 2주인가 3주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상장 폐지 된다고. 상장 폐지가 뭔지도 몰랐어요. 회사가 뭐 퇴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래요. 아, 그래요? 회사는 남아있는데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럼 150만 원? 네,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1,500을 벌었는데 그게 150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 상실감은 정말 이거 나오죠, 진짜. 그래서 주식 다 접고 공부만 했어요. 하다가 주식책 한 권을 우연히 꺼내서 봤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바보처럼 투자했구나. 오.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또 손을 빌려서 공부를 하니까 하면 할수록 어렵긴 한데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너무 까막눈처럼 투자를 했구나. 아, 증권사를 가야 되겠다. 이제 네. 직업까지. 아니, 오, 너무 너무 그냥 신기하다.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학원까지만 과를 잘못 선택해서 가셨구나.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그럼 운 좋게 또 합격이 됐고 거기서 이제 제일 제가 처음 맡았던 보직이 고객들 상담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예. 친절함이. 예. 예. 그거를 이제 15년 정도 했거든요. 예. 저도 노하우가 써인 거죠. 그 사실 내용을 여기 책에도 담은 거예요, 사실. 그래. 15년 동안 제가 상담했거나 네. 진짜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실제 저희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네. 것들. 그러면요, 부장님, 주식의 하락장을 알려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봐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첫 번째가 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인가.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아직은 이제 0%대 물가에서 이제 조금씩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데 네.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가 2% 좀 넘어요. 근데 아직 1%대인데 그 물가 목표치 달성하려면 그것도 한 몇 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네. 근데 만약에 뭐 예외적인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물가가 막 3% 이상 막 튀어요. 그러면은 연준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네, 왜냐면 그쵸. 이제 물가를 진정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진정식. 그런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지는 금리 상승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가가 급등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긴축이 시작돼요. 지금 당장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은. 두 번째가 수출 데이터가 꺾이는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스마트폰, 자동차 같은 그 수출 데이터가 매월 발표가 돼요. 네. 근데 플러스 10%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 뭐 10% 이렇게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네. 이게 조금 살짝 꺾여버릴 수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번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뭐 어디죠?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친환경 산업. 성장 안 한다고 보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없어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언젠가는 이게 성장이 꺾일 수도 있어요. 예, 뭐 영원할 수 영원한 없는 거 거예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몇 년은 걱정 안 하셔야 되는데 몇 년 후에 갑자기 반도체가 공급감이 빠질 수도 있고 1차 전지를 자동차 회사들이 내가 만들게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장사가 너무 잘 되면 비슷한 거 막 생겨요.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이 타격을 받아요. 그래요. 기업도 똑같거든요. 잘 되는 산업에는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 지금은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너무 몇 년 후에 호황이면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심리적인 거죠. 1월 둘째 주 월요일 날 개인 투자분들이 4조를 샀단 말이에요. 4조. 4조 하루에. 그날 아침에
증권사 객장에 개인 투자분들이 계좌 틀려고 난리가 났어요. 지수가 3,260 최고치 찍은 날이에요. 그랬구나. 그날 이후로 시장이 그냥 주르륵 밀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주말에 진짜 고민들 하셨던 것 같아요. 나만 지금 바본 것 같고 남들 다 주식으로 돈 버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나 주식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월요일날 그냥 계좌 투고 삼성전자 그냥 다 거의 몰빵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방향으로 다 쏠려버리면 반대 방향이 나와요. 지금은 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주식 사야 된다고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지금 요즘에 제가 상담 많이 하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이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다. 아니 저는 이게 3,000포인트 넘었는데 왜 그러지 다들? 개인 투자분들 보면요 심리가 그냥 패닉 상태. 그렇구나. 무슨 뭐 대공황 온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면 그냥 지금 주식 안 팔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야 더 올라갈 것 같다. 1월 초랑 지금하고 너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증시가 좋다.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회다. 네. 추가 매수의 기회다. 한번 속으로 한번 또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심리인가 지금? 저 그랬어요. 네. 저 그래서 실제 지난주에 좀 많이 팔았어요. 어떻게? 그래서 아니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속으로 지금 불안하다. 그럼 주식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한데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딱 봤을 때 무조건 성장할 것 같은 기업이 딱 눈에 몇 개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주셨잖아요. 전방사로. 그 기업이 있으면 그냥 사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장님 왜 지금 뭐 연기금이 막 엄청 매도하고 있고 공매도도 이제 5월 되면 다시 부활하고 막 이런 것도 사실 요인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매도도 막연히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350개 기업만 한정돼 있어요. 전 종목이 2,200개인데 그 중에 350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이 됩니다. 근데 그 기업들은 되게 큰 회사들이라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막 폭락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게임스탑 사태 아시죠? 그것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한번 혼쭐이 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기업을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역공을 당해요. 저는 솔직히 공매도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왜 화가 나냐면 공매도를 하는 건 매도부터 시작을 해요. 주식은 사서 높게 팔면 수익인데 이거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자본시장 법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순응하시고 대응을 저는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연기금 매도도 다 알잖아요. 지금 하루에 막 1,000원씩 계속 맞아요. 예. 하루 이틀 얄미워 죽겠어요. 올해 들어와서 한 16조인가 팔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면 6월까지 24조 판대요. 그래요? 근데 최악은 반영을 했잖아요. 다 알고 있죠. 네, 알고는 그러면 있죠.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개선된 게 뭐가 나왔어요. 그럼 증시는 환호할 수 있다. 오히려 환호할 수 네. 있다. 연기금 매도에 대해서는 너무 공포감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분 너무 궁금해하실 만한 거. 자, 삼성 일렉트로닉스. 어떻게 우리 동학 개미들 지금 8만 전자 올라타도 될까요? 저는 지금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받았어. 1월 초에 많은 분들이 9만 원 넘어서 받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8만 원 초반이니까 좋고 왜 삼성전자 좀 약하냐면 1분기 실적이 조금 그 하락해요. 근데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가 가장 가까운 미래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근데 1분기가 지나고 나면 2, 3, 4분기는 되게 좋아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2, 3, 4분기를 보면 1분기 실적 악화가 지금 반영하고 있죠. 그쵸. 그럼 지금 사놔야죠. 그치, 지금 사놔야지.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 때 보셔야 될 게 반도체잖아요. 근데 2022년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일각에선 40% 정도 오른다. 빅사이클이 시작됐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네. 자율주행차에는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은 2024년까지 는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하락 사이클이 한 번씩 나오지만 그때 주식을 사면 돼요. 지금이 그 사이클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 사놓고 또 남들이 흥분할 때 좀 약간 줄여놓고 그렇지, 오히려. 그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아마 10만 원, 11만 원 가면 또 아마 흥분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 분명히 흥분합니다. 그래서 저 불타기 또 할 것 같아요. 네. 불타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면요 사람들 안 사요. 재미없다고. 작년 9월, 10월이 딱 이 모습이에요. 그때 제가 9월, 10월에 삼성전자 그 현금 많으신 분들은 제가 좀 사놓으시라 그랬거든요. 배당 많이 주죠. 어차피 내년에 사이클 좋아지죠. 근데 네네. 주가가요
5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두세 달 왔다 갔다 하니까 맞다. 사람들이 안 사요. 예, 그 좋은 가격이었을 때. 이거 사면 뭐하냐 이거예요. 어. 돈도 못 벌고. 삼성전자 안 갈 때 다른 기업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 너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를 그냥 사신 분이 40% 수익이 난 거예요. 2달 만에. 오히려 지금이 그때랑 비슷한 구간이니까 이럴 때 더 사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르거나 흥분할 때 남들 다 좋다고 할 때 사지 마시고 앞으로 좋아지는 건 맞는데 잠깐 안 좋아져서 관심 없을 때 남들보다 반박자 빨리 들어가 계세요. 주식은 반박자 빨리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뭐 좋은 공연장 가려면 빨리. 정말 빨리 가잖아요. 맞아요. 뭐 새벽부터 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네. 그분이 물론 힘들죠. 나는 고독하고 거기서 텐트 기다려야 깔고 되고. 나 혼자 잠도 자야 되고 맞아. 화장실을 또 어떻게 또 참아야 되고 막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걸 참고 공연장에 먼저 들어가신 분은 유명한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그냥 바로 눈앞에서 아이 컨택하면서 맞아요.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죠. 그렇네. 주가도 똑같아요. 삼성전자 이렇게 남들 관심 없을 때 먼저 가서 자리 깔고 계신 분이 결국엔 그런 위치에 저는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은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사야 되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다. 좀 희망찹니다. 아, 근데 저 이거 궁금했어요. 요즘에 SK 하이닉스 이것도 사실은 반도체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삼전보다 사실 이 주가 흐름이 더 좋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만 해요. 메모리. 메모리 뭐 디램, 반도체. 예, 네. 뭐 낸드나 디램 같은 것만 하는데 네. 근데 요새 메모리 가격이 막 급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닉스가 훨씬 좋은 거죠. 그렇구만. 그대로 반영을 하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봉합 전자회사예요. 메모리도 하고 비메모리 하고 주문 받아서 파운드리도 하고 가전제품 만들죠. 네. 스마트폰도 만들죠. 네. 디스플레이도 하죠. 통신 장비도 해요. 아, 별거 다 해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니까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급등하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야 삼성 살 바엔 SK 하이닉스. 그렇네.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음. 그 반대로 얘기하면 디램 가격이 만약에 급락을 할 때는 오히려 삼성이 더 좋죠. 네. 하이닉스는 직격탄을 맞는데 맞네. 삼성전자 분산돼 있으니까 그렇네. 지금 하이닉스가 좀 올랐잖아요. 네, 올랐으니까.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저렴한 삼성전자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 네. 맞네. 그러면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묻지마 투자는 조금 살짝 주의하자. 많이 오른 거는. 근데 이게 굳이 주의해야 될 거는 중국입니다. 아, 중국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요새 막 긴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돈 줄인다. 경제를 좀 조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확장하던 걸. 음. 그러면 중국의 이런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어요. 아. 경기가 좀 위축되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제인데 근데 제 생각엔 그럴 가능성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도 이제 막 코로나 탈출해서 네. 경기 확장해야 되고 생각보다 중국은 돈을 별로 안 풀었어요. 그래서 크게 긴축할 네. 게 없다. 크게 긴축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중국의 경쟁 기업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의 경쟁 기업. 반도체 굴기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이 네.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해요. 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만들면 우리가 다 버는 건데 그럴 것 같아요. 한국 기업만 좋은 일 시키고 있네. 그래서 반도체 자립하자. 아. 2017년부터 돈을 100조 이상을 그냥 투입을 했어요. 투자했어요? 네, 삼성, 하이닉스 타도. 네. 그래서 하이닉스 기술자도 데려다 모셔다 놓고 공장 지어놓고. 네. 근데 반도체는요 되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돈 있다고 안 돼요. 기술자 모셔놔도 안 돼요. 그럼 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LED 아시죠? 네. LED 조명 같은 거. 그게 오늘 아침에 공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기간이? 한 달. 아니요. 오늘 밤에 나와요. 와! LCD는 3일. OLED가 제가 알기로 한 2주 정도 걸려요. 근데 반도체는 최소 3개월. 예. 지금 이미 경험이 있는 회사가 3개월인데 지금 막 시작하는 기업이라고 쳐볼게요. 네네. 반도체를. 지금 막 투입했어요. 몇 달 걸릴까요? 최소 6개월 걸려요.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와. 근데 LED하고 LCD는 중국이 이겨버렸잖아요. 기술력이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맞다. 돈 투입하고 며칠 있으면 바로 나오니까. 반도체도 그래서 정부가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할 수 있겠냐.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0%입니다. 안심이야. 100조가 날라간 거고 실제 그 기업들 중에 한두 개가 부도났어요. 그래요? 돈을 못 벌어가지고. 청산 안 돼요. 기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부죠? 네, 반도체는 경쟁자가 사실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지금 크게 리스크는 없다. 그렇구나. 네, 근데 그 두 개가 굳이 리스크라면 리스크겠죠. 오케이, 굳이 꼽자면 요거.